안녕하세요. 합격 고고 요양보호사 TV 제12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254쪽에서 280쪽까지입니다. 지금 우리 신체활동 지원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식사 및 영양, 투약 돕기, 배설까지 지난 시간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 위생 및 환경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강 청결 돕기. 구강 청결의 기본 원칙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치질을 도와줄 때는 옆으로 누운 자세로 해야 사례가 걸리지 않고 안전하다. 옆으로 누운 자세로. 그렇기 때문에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입안에 염증이 있는지 확인,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너무 깊숙이 닿지 않는다. 칫솔질하기, 잇몸에서부터 치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잇몸에서부터 잘 나와요. 앉은 자세 가능하면 앉혀서 머리 부분을 앞으로 숙인 자세로 하고요. 앉은 자세가 불가능하면 건강한 쪽이 아래로 향하게 한다고 그랬죠. 옆으로 누울 경우 옆으로 누운 자세. 치약을 묻힌 칫솔을 45도 각도로 3분간 닦게 된다. 이것도 잘 나와요. 치약을 묻힌 칫솔을 90도 각도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렸겠죠. 치약을 묻힌 칫솔을 45도 각도로 5분간 닦는다. 이것도 너무 많이 닦으니까 틀렸죠. 45도 각도로 3분간. 칫솔질을 할 때는 치아뿐만 아니라 혀도 닦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안 닦기. 대상자는 치아가 없거나 연화장애 의식이 없는 사람일 경우, 살에 들리기 쉬운 대상자일 경우, 윗니와 잇몸 위에서부터 닦아요. 그래서 위는 이부터 닦고요. 윗니와 잇몸, 이는 중요하니까 이부터 닦아요. 윗니와 잇몸. 아래는 잇몸을 닦았으니까 잇몸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래 잇몸과 이. 그 다음에 입천장, 혀, 볼 안쪽. 그래서 위아래, 위아래, 옆.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아래, 위아래, 옆. 이것도 잘 나옵니다. 방법은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 상반신을 높여준다. 이것도 잘 나오고요. 윗니와 잇몸을 닦고 거즈를 받고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입술이 건조하지 않도록 입술 보호제를 사용한다. 입안 헹구기는 식전에 구강 건조를 예방하고 타액이나 위의 분비 촉진시키고요. 식욕 증진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식후에는 구강 내 음식물 제거하고 질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또 가끔 나옵니다. 자, 의치 관리 방법에서 의치를 뺄 때 부분 의치는 클라스프를 손톱으로 끌어올린다. 이게 잘 나와요. 아주. 부분 의치는 클라스프를 엄지손가락으로 끌어올려 빼낸다. 틀렸죠. 손톱이에요. 손톱 기억하세요. 위쪽 위치를 먼저 빼죠. 위부터 항시 먼저 합니다. 행위를. 위쪽 위치를 먼저 뺀다. 아래 위치를 잡고 왼쪽을 오른쪽보다 조금 낮게 하면서 돌려 뺀다. 아래 위치의 경우 왼쪽을 오른쪽보다 조금 낮게. 오른쪽을 항시 우리가 우선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위에 가고 왼쪽을 조금 낮게 해서 돌려 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의치 세정.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미온수로 닦는다.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군다. 의치 보관은요, 보관도 잘 나오죠. 자기 전에 빼서 보관한 이유는 잇몸의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서고요. 잘 나와요. 전체 의치인 경우 위쪽과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뚜껑 있는 용기에 물을 넣어 보관해요. 잘 나와요. 물을 넣어 보관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키워드. 의치 세청제나 물에 담가 보관하는 이유는 뭐예요? 의치 변형을 막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의치 끼우기. 의치 삽입 전에 구강세정제와 미온수로 입을 일단 헹군다. 소독하기 위해서 잘 나오죠. 윗니, 엄지와 검지로 잡아 엄지가 입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한 번에 끼운다. 윗니, 엄지.
위하고 엄지는 우선순위 둘 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아랫니는 두 번째니까 검지가 입안으로 향하게 해서 아래쪽으로 밀어 넣는다. 이것도 잘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다음에 이제 두발청결 돕기 기본 원칙은요. 공복 식후는 피하고 추울 때에는 비교적 덜 추운 낮 시간대에 감는 게 뭐 상식이죠. 머리를 감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모든 절차에 대해 미리 설명을 하여 편안하게 해준다. 돕는 방법으로는요. 통 목욕 시 머리 감기예요.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한다.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이것도 잘 나와요. 머리와 두피를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이것도 잘 나와요. 손톱이 아니에요.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린다. 마른 수건으로 제거를 하고요. 헤어드라이어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젖어 있으면 감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세요. 침대에서 머리 감기기, 문과 창문을 닫고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한다. 의외로 이것도 잘 나와요. 베개를 치우고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깐다. 이것도 잘 나와요. 방수포를 목까지 깐다. 이렇게 나와요. 틀렸죠? 어깨 밑까지 깔아야 돼요. 솜으로 귀를 막는다. 뒷머리는 머리를 또는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군다. 뒷머리 헹굴 때요. 머리와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군다. 이것도 잘 나와요. 뒷머리 헹굴 때. 면봉을 이용해서 양쪽 귀 물기를 제거한다.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에 물을 적신 후에 손질을 한다. 다음에 이제 손발 청결 돕기예요. 손톱은 둥글게 깎고요. 이건 그림으로도 잘 나와요. 그래서 손톱은 이렇게 둥글게 깎고요. 그 다음에 발톱은 이렇게 일자로 해야 된다. 일자로. 따뜻한 물을 대야 담은 후 손발을 10 내지 15분간 담궈서 하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혈액순환 촉진하고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끔 나와요. 이건 아주 잘 나오고요. 건조하여 각질이 생기므로 오일이나 로션을 사용하는 거 좋고요. 손톱이나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었거나 염증이나 피부 감염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이것도 잘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손톱이나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었을 때 손톱과 발톱을 짧게 잘라준다. 틀렸죠?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회음부 청결 돕기. 기본 원칙은요. 방광염, 요로감염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해야 되죠. 회음부나 음경을 닦을 때 전용수건, 꺼즈나 솜 사용. 이것도 가끔 나와요. 전용수건 사용한다. 이거 나오죠. 그 다음에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아요. 앞에서 뒤로, 위에서 아래로. 요도, 질, 항문 순서. 요지랑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요도, 질, 항문 순서. 그 다음에 돕는 방법은 누워서 무릎을 세운 자세를 취하게 하고요. 대형 타월로 골반 쪽에서 무릎까지 덮는다. 골반에서 무릎까지. 이거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가슴에서 골반까지 덮는다. 틀렸죠? 무릎까지 덮어야 돼요. 완전하게. 그래서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물수건에 비눗물을 묻힌다. 따뜻한 물 음부에 끼얹는 거 이것도 가끔 나오고요. 남성은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도 잘 닦는다. 세수도끼, 눈곱이 없는 쪽부터 먼저 닦아야 되겠죠? 상식이니까 아시죠?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야 된다고 그랬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으면 다른 쪽 눈에 다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시험에 가끔 납니다.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사용하고 한 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귀는 면봉이나 귀개로 귀 입구 귀지를 닦아낸다. 귀지는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하도록 권한다. 잘못하면 고막이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하는 것이 좋겠죠. 코는 코털이 코밖으로
나와 있다면 깎아준다. 이건 이제 의료기관에 간다. 틀렸죠? 꼬투리 코박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주면 돼요. 가끔 나와요, 시험에. 입, 이마, 볼, 목, 수염. 수건에 비누를 묻혀 입술과 주변을 깨끗이 닦은 후 이마와 볼, 목의 앞뒤를 골고루 세심하게 닦는다. 자, 면도 돕기예요. 면도 돕기의 기본 원칙은 면도 전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서 건조함을 완화시켜서 면도가 잘 되게, 또 잘못하면 피부가 벗겨지는, 피부가 이제 상처나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죠. 되도록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45도 정도 각도 유지해요. 45도 정도 각도. 가끔 나와요. 피부가 주름져 있다면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겨 면도한다. 이것도 가끔 나와요. 피부가 주름져 있으면 위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겨 면도해야 돼요. 귀 밑에서 턱 쪽으로, 코 밑에서 입주위 순서로 진행한다. 귀 밑에서 턱으로요. 코 밑에서 입주위로. 이건 아시죠? 주름진 피부는 면도하지 않는다. 틀렸죠? 면도날과 얼굴 피부 각도는 90도로 한다. 가끔 이렇게 나와요. 틀렸어요. 자, 목욕 돕기. 기본 원칙은요. 목욕은 전신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죠. 그리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요. 또 근육이나 관절의 이완을 돕기 때문에 목욕을 매일 하는 건 참 좋아요. 목욕물 온도는 40도씨 내외로 맞춰주고요.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식사 직전 직후 피한다. 시험에 나오고요. 욕조에 손잡이를 붙이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목욕 시간은 20 내지 30분 이내. 여기도 시험에 나와요. 20 내지 30분에 짧게 하는 거죠.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욕죽에는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준다. 그 다음에 통목욕 돕기. 목욕 의자에 앉히고 발끝에 물을 묻혀 미리 온도를 느끼도록 한다. 온도가 발끝에 묻혔는데 뜨거워 그러면 조금 낮춰주고요. 또 차가워 그러면 조금 온도 높여줘야 되겠죠. 자, 물로 헹구는 순서. 발, 다리, 팔, 몸통, 회원부.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헹구는 순서 물로. 발 먼저 헹구고요. 그 다음 다리, 그 다음에 팔. 심장에서 먼 데부터 가운데 중앙으로 오죠. 먼 데부터 중앙으로 오고 회음부가 마지막.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에는 건강한 손으로 손잡이나 보조도구를 잡게 한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건강한 쪽 다리, 마비된 쪽 다리 순으로 옮겨 놓도록 한다. 어느 쪽 먼저? 건강한 쪽 다리부터 옮겨 놓도록 한다. 이것도 시험에 이제 가끔 나와요. 기억해 주세요. 눈 주변에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건 상식이니까요. 눈, 코, 뺨, 이마, 입, 이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자,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그러니까 가운데 닦고 그 다음에 귀 옆에 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닦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순서로 닦아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잘 나옵니다. 외워주세요. 양쪽 상지는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밖에서 중앙으로 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손목 쪽에서 팔. 양쪽 가지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고 복부는 배꼽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배변 도움도 줘요. 이렇게 닦으면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는다. 목욕을 마친 후 물을 마시게 하고 휴식을 취한다. 이것도 잘 나오고요. 이것도 잘 나와요.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일반 목욕 시간은 20 내지 30분이라고 그랬죠? 욕조에 있는 시간 5분. 이것도 잘 나옵니다. 외워두세요. 침상 청결 유지하기. 온도는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요.
따뜻한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 틀렸죠. 왜냐면 여름에는 서늘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적정 실내 온도 유지가 맞아요. 땀과 손발 온도를 확인해서 의복과 실내 온도를 조절한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땀과 손발 온도 확인해서 의복과 실내 온도 조절한다. 방, 복도와 화장실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해서 혈압 상승을 예방하고요. 습도는 쾌적한 습도 유지 40에서 60%죠. 습도가 높으면 더욱 덥게 느껴져요. 또 더욱 춥게 느껴져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습도를 조절한다. 환기는 공기가 피부에 직접 닿아서 피로나 한기를 느끼지 않게 주의한다. 채광은 피로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직사광선을 조절하고 스크린, 커튼을 이용해서 밝기를 조절한다. 여기에서는 습도가 높으면 체온을 더욱 덥게 느끼고 춥게 느낄 수 있다. 이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직접 닿지 않게 한다. 간접 환기법.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음은 지나치면 수면을 방해하고 정서적 불안을 느낄 수 있게 하겠죠. 그리고 문턱이 있게 되면요. 경사로를 설치해서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한다. 문턱을 없애는 게 가장 좋겠고요. 실내 구조에서는. 그 다음에 계단, 화장실, 복도에는 미끄러운 방지턱과 손잡이를 설치한다. 헛디거나 넘어지지 않게 바닥, 벽, 마루분, 선반에 색깔을 칠해서 구분한다. 이런 것들은 가끔 나와요. 덮는 방법으로는 시트 중앙선이 침대 중앙에 오도록 시트를 피고 침대가 담요가 침대를 쌀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사용을 해야 되며 남은 부분을 매트리스 밑에 접어넣는다. 이것도 가끔 나와요. 다음에 이제 옷 갈아입히기. 편마비 때는 마비된 쪽, 머리 건강한 쪽. 그 다음에 마비된 쪽, 이게 이제 입을 때예요. 입을 때. 입마로 외우세요. 입. 입마 이러면 돼요. 입마. 입을 때는 마비된 쪽부터, 그 다음에 이제 머리 건강한 쪽, 이렇게 팔에서 시작해서 팔로 끝나요. 머리를 나중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팔에서 시작해서 팔로 끝나는데, 입을 때는 입마, 마비된 쪽부터 입고, 머리 건강한 쪽 한다. 다음에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아눕게 하고 등 뒤쪽에 펼쳐져 있는 상의의 소매 부분을 계단식으로 접어놓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수액을 건강한 쪽 소매 안에서 밖으로 빼서 건다. 건강한 쪽 팔을 끼우고 단추를 잠근다. 만약에 수액이 있다 그러면 마비된 쪽, 머리, 수액, 건강한 쪽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수액은 건강한 쪽 팔에 있으니까 건강한 쪽 팔하고 수액은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의 벗기기예요. 자, 입힐 때는 마비된 쪽부터 입혔죠? 그러면 벗길 때는 어떨까요? 반대겠죠. 그래서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겨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벗건 이러죠. 벗건 건강한 쪽부터 벗긴다 해서 벗건. 자, 건강한 쪽, 그 다음에 수액이 있으면 수액, 그 다음에 머리 마비된 쪽 이렇게 벗기겠죠. 자, 건강한 쪽 팔을 먼저 벗긴다. 그리고 수액을 빼서 건강한 쪽 팔 소매 밖에서 안으로 뺀다. 그 다음에 수액을 건다. 마비된 쪽 팔을 벗긴다. 이렇게 입마 벗것만 외우시면은요.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액은 건강한 쪽에 맞으니까 수액은 건강한 쪽 팔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옷을 벗길 때는 벗건, 건강한 쪽, 그리고 수액, 머리 마비된 쪽은 입마 벗건, 입마일 때는
마비된 쪽부터 입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건강한 쪽 팔을 입게 되는 거고, 벚건일 때는,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고 마지막에 마비된 쪽 팔을 벗는 거죠. 이렇게만 외우시면 기억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강까지 끝냈고요. 13강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